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은 아니죠?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요즘에 자주 영상을 남기네요. 지금은 2026년 새해죠. 1월 3일이고요. 오전 8시 42분. 제가 산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의 침대 위에 또 꿀잠을 자고 일어나서 뭐 이런저런 사색도 하고 그러다가 저는 또 제 영상 자주 본다고 했죠. 제 영상을 또 제가 또 예전에 찍은 걸 또 보다가 또 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한번 켜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남편이 또 급하게 뭐 요즘에는 저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이래도 되냐고. 누구를 좀 급하게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또 이제 일을 나갔고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친구는 주말 없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휴가라서 또 긴 시간 또 쉬기도 했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갔다 오시라. 돈 벌어 오시라. 보내드렸고요. 옆에 이제 앵무새가 있어요. 저 옆방에서 앵무새가 자고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앵무새가 무슨 잠자는 방이 있냐. 앵무새가요, 하루에 12시간을 꼭 자야 되고요. 아주 깜깜한 방에서, 빛이 없는 방에서 그렇게 자야 되고요.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통 거실에 있는 큰 세장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어디에 가면은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으면 거기서 놀고, 우리가 있으면 밖에 나와 있고 항상.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항상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다른 앵무새들은 말이죠.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제가 길을 잘못 들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길을 처음에 좀 잘못 들였어요. 다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아주 그냥 상전이 됐습니다. 이게 제 탓입니다. 제 탓. 응?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제 탓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상전들은요 지금 옆방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기 뭐지? 살살 얘기해야 돼요. 근데 또 지금이 아니면 또 이렇게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또 온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실 그 소나무 숲이 있는 다른 그 아르데는 지역, 그러니까 벨기에 남부 지역, 운전해서 1시간 걸려서 가는 그 지역에 있는 소나무 숲을 가서 등산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첫눈은 아니지만 첫눈은 11월 달에 왔었는데 왔다가 싹 녹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추운데 눈이 내렸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눈을 감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시간 운전해서 떨어진 곳은 오늘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녹음 끝나고 나가서 이제 오전 운동으로 한번 이렇게 돌면서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뭐 찍어놓고 올리지 않은 게 진짜 엄청 많은데 뭐 제가 뭐 하고 싶을 때 할게요. 제 채널이니까. 아니, 제가 이제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일상을 또 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는 좀 그런 영상 막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게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진솔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좋아하는 그런 형태라서, 제가 좀 좋아하는 거 좀 할게요. 네?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시고요. 그냥 저랑 비슷한 주파수의 사람들끼리 좀 모입시다. 예, 그렇게 하고 싶고요.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아버님과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시아버님이죠. 시아버지랑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엄청납니다.
일단 되게 이타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막 주면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막 이렇게 베풀고 뭘 잘해주고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안 챙기는 스타일? 약간 그래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같이 있으면 너무 좋죠. 왜냐면 날 너무 잘 챙겨주니까. 잘 챙겨주고 잘해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사랑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좋은데 이제 보고 있으면 짠하고 그런 게 있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본인을 잘 안 챙기니까. 어? 아예 특히나 좀 잘 챙기면은 제가 너무 좋은데 또 몰라요. 또 막상 그렇게 하면은 또 싫을 수도 있어요. 맨날 날 챙겨주던 사람이 본인만 챙긴다? 근데 아니야. 난 좋을 것 같아. 본인이 본인을 잘 챙기는 모습 난 늘 응원하거든요. 저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막 좋아서 이렇게 그 자기 삶 속에 빠져서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 좋아해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을 이렇게 더 뚜렷하게 하거나 뭐 좀 다른 색깔로 하게 하거나 뭐 그러면서 막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 난 너무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모였을 때 할 얘기도 많고 또 건강해요. 정신도. 왜냐면은 자기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원래 보통 정신이 건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또 좋은 영향을 또 제가 받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온기를 주고받는 세상이 사실 제일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색을 잃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나누는 온기보다 자기 색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누는 온기가 더 보기가 좋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고, 음, 음, 이거밖에 없나? 아, 두 분 다 봄에 태어났어요. 남편도 이 세 명 다 생일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4월이에요. 다 4월. 아무튼 그렇고 뭐야 벌써 이렇게 고갈된 거야?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스스럼 없이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빠가 없는데 아버님이 음, 참 좀 약간 복잡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아버님한테 막 잘해드리다가도 갑자기 제가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화가 나느냐? 이씨, 이거 우리 아빠한테 내가 해주고 싶어 하는 거를 왜 이분이 나한테 이걸 받고 있지? 막 이러면. 아씨, 우리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아버님이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은 아주 길게 못 갑니다. 하루 이상 못 갑니다. 또 잊어버리고 잘 해드려요. 이거는 좀 주제가 좀 더 아버님에 가깝게 흘러가긴 되겠다. 그러면서 간간히 아빠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버님이 좀 아버님과의 그 만남 썰부터 해가지고 쭉 풀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또 지내고 있는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고 내가 거기서 드는 생각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간간히 아빠랑 비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둘이 이거 둘이 딱 놓고 공통점 이렇습니다.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해놓고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네요. 일단 아버님이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벨기에로 이제 오게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벨기에로 처음 올 때 저를 엄청 기다리신 거예요.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대요. 제가 오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벨기에에 아마 오자마자 하루 지나서 아버님 댁을 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좀 약간 그렇게 막 나를 그렇게 빨리 소개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그 가족한테.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튼 남편이 초창기에 저한테 엄청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한테 첫눈에 반하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첫눈에 반해서 저한테 완전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친구와는 다르게 제가 나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되게 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참 보기 좋네. 성실해 보이고 착한 친구인데, 나를 이렇게 좀 잘 챙겨주려고 하네. 참, 감사한 일이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를 보고 이제 이틀째. 왜냐면은 제가 프랑스 어느 작은 그 산골 마을에서 아로마 오일을 만들고 수입을 하시는 그런 벨기에 가족. 근데 벨기에 가족인데 이제 프랑스에서 사시는 거였죠. 그쪽으로 이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거기 그 가족의 친구 가족이 이제 남편 가족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매년 여름에 이제 휴가를 거기를 가서 이제 한 달씩 지내다가 오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늘 7월이면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가 이제 휴가를 보내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를 만나고 뭐 거기서 이제 좀 뭐 저랑 결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저도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대로 되게 편하게 있는데도 좀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서, 그 진짜 완전 저 왈가닥이고 대장부 스타일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선 안 먹혀요. 근데 요즘엔 좀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참 제가 좀 늦게 태어났으면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만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워낙 제 주장이 좀 세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 감당을 못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 3000% 다시 빠졌는데, 아무튼 아버님이 저를 되게 빨리 보고 싶다고. 근데 어머님도 저를 보고 싶다고. 근데 두 분도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버님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버님이 사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어머님이 사는 삶의 방식보다는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더라도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본인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아버님 윈. 이거 시어머니 들으면 삐지겠다. 뭐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스타일이라서 아무튼 뭐 들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첫날, 그러니까 제가 오자마자 이제 둘째 날인가 그때 아버님네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뭐 같이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본인도 그날 꼭 봐야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녁을 먹고 저녁에 한두 시간 어머님네 집에 가서 인사드리는 뭐 그런 걸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네 집에서 밥을 먹다가 너무 재밌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잘 맞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저랑 티키타카가 잘 맞아요. 농담 같은 거 하면은 잘 이해하고 같은 포인트에서 좀 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와인을 한 4병을 마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냥 한두 잔만 마시기로 했는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 약속이 있다는 걸 깜빡하면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에 아버님과 와인 4병을 마시고 엄청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선이 펼쳐지죠. 아버님과는 쭉 10년 내내 관계가 좋고요.
어머님한테는 눈밖에 납니다. 어, 그날 때문이죠. 약속 잊어버리고 아마 어머님이 엄청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저랑 성격이 남편 말로는 그러니까 참 그것도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저랑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제 뭐 부딪히는 막 그렇게 부딪힌 건 없었어요. 시댁 생활 시집 생활을 저는 해본 적이 없다라기보다는 없죠. 왜냐면은 그럴 일이 없죠. 뭐 어머님도 저를 막 그렇게 오라가라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여기 나라가 그래요, 문화가. 뭐 이렇게 서로 터치를 안 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좋으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 문화에 관해서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이랑은 1년에 한 2번 보나? 3번 보나? 그렇고요. 아버님은 거의 뭐 매주 봅니다. 근데 어머님은 어머니 남자친구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둘이 그 어머님은 어머니 남자친구랑 그 보내는 시간으로 이렇게 그 잘 지내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도 않아요. 또 뭐 그런 건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인연이죠. 근데 그 후로도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늘 잘해주셨어요. 너 되게 잘해주시고 아버님은 늘 그러니까 저랑 놀고 싶어 하셨어요. 맨날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뭘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좀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자주 보는 건 또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엄마 아빠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오빠까지 포함시켜볼까요? 남편도 포함시켜볼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막 주기적으로 막 봐야 되면은 좀 거부감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은 그거를 뚫고 나오셨어요. 왜냐? 너무 이렇게 저한테 많은 애정을 또 주시기도 했고, 제가 힘들 때, 그리고 또 제가 저대로 막 그렇게 막 못되게 굴었을 때도 그거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똑같이 그렇게 또 저를 대해주시니까, 제가 진짜 딸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막,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뭐,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근데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냥 저랑 놀고 싶어 하시는 게 딱 보이거든요. 에이, 그래. 어, 내가 이래도 저래도 내가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나를 여전히 그렇게 좋게 좋아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또 편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아버님이랑 그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개인사도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우리 그 아빠의 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본인 얘기를 좀 잘 안 해요. 어디 가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시고 그런 거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시고 원래는. 근데 저한테는 해요. 아주 몇 시간이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듣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나 봐요. 아니면 제가 이제 그들을 엄청 사랑한다는 거를 느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주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본인을 진짜 사랑해준다라고 느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막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상하게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거나 그러려면은 본인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본인을 존중해 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도 않을 거고 또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해 줄 거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때만 하게 되는 거죠.
제 자랑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아빠도 굉장히 어디 가면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저한테 막 어렸을 때부터 있는 뭐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뭐 언제 뭐 회사 생활 뭐 그냥 개인적인 뭐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 그러니까 여자친구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이기도 했고 아내이기도 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거기서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라든지 생각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본인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떤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었고 또 우리 어머님과 결혼을 통해서 어떤 결혼 생활을 하셨고 어? 이혼을 하면서 또 어떤 걸 느꼈고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요. 한 2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200번은 좀 오바고 아빠는 그런 얘기를 200번은 안 하시고요. 아빠는 한 10번 했나? 앞으로 한 10번 더 하시려나? 아버님은 똑같은 얘기 제가 잘 안 들어주거든요. 아빠는 언제든지 다 들어주는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아빠보다는 좀 덜 가까우니까 제가 한 5번 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 진지한 얘기를요.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은 레파토리의 그 얘기 있잖아요. 어? 어? 그런 거요. 아버님 보통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니다. 결혼 생활이 어땠다, 좋댔다. 그래서 제가 다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버님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항상 그래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항상 관찰을 해보면 어른들을 제가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항상 다 입장 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결론을 도달할 때 한 사람만의 얘기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편을 안 들어 그쵸. 저는 편을 듣는 거에 좀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항상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 예, 그건 저는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주시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해를 해드리는 게 있죠. 이렇게 어떤 특정 행동을 하시면 저게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또 심리학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을 좀 관찰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쁠라나? 뭐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데. 다들 하고 있지 않나? 관찰? 저는 좀 유심히 봅니다, 사람을. 좀 재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를 유심히 보는 것만큼 제가 애정하는 사람들은 좀 유심히 봅니다. 제가 시간이 있고 뭐 같이 시간을 보낼 그럴 게 있으면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공통점이 또 있어요. 본인 얘기를 어디 가서 안 하는데 저한테는 좀 하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깊이 이해를 합니다. 이 두 분을요. 아주 깊이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혜택을 드리는 건 없어요. 막 저는 좀 그것도 싫어하거든요. 뭐 동정 이거 진짜 너무 제가 경계하는 감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해를 해드리고 싶지 동정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또 3,000%로 빠졌다. 아무튼 근데 이제 아버님이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이타적인 아버님이 이제 9시 30분이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앵무새가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 좀 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암이 또 3주 음성으로 바뀌었기도 했고 또
또 다른 장기로 또 퍼지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좀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 혼자 앵무새랑 둘이 집에 있는 시간, 그거를 많이 줄이려고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진짜 어쩔 때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랑 예룬이는 제 남편 이름 바뀌었네요. 예룬이. 그 친구는 새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새를 좋아하지만 어떤 특정의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계속 반복이 되면 제가 되게 극심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앵무새들이요. 저랑 아버님이랑 남편이랑 있잖아요. 저한테만 와요. 그 3명 중에 1번 저, 2번 아버님, 3번이 남편이에요. 그 순서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 반려동물들도 자기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제가 5년 동안 키웠죠, 이 친구들을. 그러니까 5년 동안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저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보이면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뭘 하냐? 저한테 매달려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저한테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서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제 어깨 위에 있거나 제 품 안에 있거나 제 팔 위에 있거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다리 하나라도 저한테 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저를 좀 가만히 놔두는 걸 좋아하지. 그래도 제가 많이 참고 그냥 이해해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바운더리를 좀 이제 긋기 시작했어요. 애들아, 나한테 너무 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탁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랑 아버님한테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아버님 무슨 죄예요? 솔직히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키우는 새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의 아들이 너무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너무 앵무새를 어떻게든지 키우고 싶어 하고 하니까 아마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래 저희 집에 항상 자주 오는 것도 좋아하시기도 했고 새를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버님이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진짜 앵무새들은 진짜 갓난아이를 60년, 70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준의 지능이 그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 혼자 독박 육아를 길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아버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9시 반쯤 오셔가지고 이제 한 3시까지, 한 오후 2시까지 그렇게 애들이랑 놀아주고 밥 챙겨주고 또 저도 같이 있죠. 제가 같이 있으면 또 애들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아버님한테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는 그냥 혼자 운동하러 나가면은 아버님이 애들 봐주고 있고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몇 시간은 제가 이제 오후에 남편 오기 전까지는 제가 좀 보다가 남편이 오면 이제 전적으로 남편이 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가 다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낮에 오셔서 이제 애들을 봐줬고,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은 제가 이제 제 서재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은 이제 거실에 세장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있고, 이제 그렇게 내가 간간히 봐주거나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남편이 이제 늘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제가 저녁에도 늘 새를 제가 다 보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새도 제가 다 보고, 그런 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권고하기도 해서 지금 휴직을 다시 또 냈잖아요. 그 항암 치료를 집중하려면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항암제 때문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히도 아무 부작용이 없고 이래서 괜찮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권고 말씀을 따라서 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회사도 그렇고 뭐 여기서 흘러가는 모든 상황이 제가 이제 혼자 암과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회사에서도 그래 너가 지금 이게 이 정도면은 상황이 좀 심각하고 하니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가 치료에 집중을 해라. 우리가 그 팀의 일은 커버를 잘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팀장님이 또 배려를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같은 팀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영업팀이건 또 저희 그 서류팀이건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휴직을 또 바로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은 또 앵무새와 시간을 또 길게 보내야 되다 보면은 또 제가 또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를 전적으로 커버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떤 시기에는요, 그게 싫은 적도 있어요. 왜냐면 여긴 제 공간이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다 치는데 매일 그런 거는 또 싫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떤 선 밖에 있다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곧 나다. 나은 거예요, 나. 진짜 가깝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있어도 편해요, 그냥. 계셔도.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의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불편하게 또 잘 안 하시고 또 그러시는 게 또 있으셔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겉에서 보면은 와 진짜 허물없이 지낸다 너무 보기 좋다 뭐 그런데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은 오이씨 좀 버릇 없는데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정도로 선이 없이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아버님한테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그게 있어요. 본인이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색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같이 이제 모닥불을 피웠단 말이죠. 산책을 하고 나와서. 근데 이제 아버님이 집에 이게 아버님 보통 3시까지 있는데, 그날은 또 저랑 더 뭐 시간을 좀 보내시다가, 이제 저녁에 내가 이제 모닥불 피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이, 그러면은 내가 같이 있어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남편이 또 그날도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너 혼자 하면은 싫지 않아? 이래서 내가, 그게 왜 싫죠? 그냥 제가 좋은 거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는 이런 거 혼자서 이렇게 해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모닥불 피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손으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혼자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실 텐데요. 내가 그러니까 아버님도 아버님을 잘 관찰을 좀 덜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커피를 엄청 즐겨 드시기도 하고 그걸 또 찾아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좋아하는 걸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느 부분에서 하신 게 없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봤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해야 할 법한 것들을 혼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보통 모닥불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여행 같은 거라든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잖아요. 아니면 뭐 식당을 간다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식당을 가잖아요. 뭐 그런 식의 것들을 혼자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3가지 다 혼자 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기도 하고 가끔 혼자 할 때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모닥불을 막 제가 혼자 피운다는 거를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 피우는 거 좋아해요. 아버님 있고 싶으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걱정이 돼서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거라면은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좀 모닥불 이렇게 피우는 것도 보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불 쬐는 거 좋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오스트리아 놀러 갔었을 때도 말이죠. 다 이해를 해줬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일주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놀러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나가서서 제가 이제 여행을 할 때 이제 뭐 사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님이 막 좋다 이러면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물어보시더니 또 깊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제가 지금 또 병이 이렇게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쓰이셨나 봐요. 그러더니 통화를 끊고 저한테 돈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저 재밌게 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솔직히 저희보다 못 사시고 아니 저희가 더 잘 살아요. 예, 근데 항상 아끼시고 뭐 막 아끼시고 진짜 막 진짜 돈 진짜 허투루 안 쓰시고 이러신 분이신데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꾸 저한테 그러니까 저나 예준이나 뭐 이렇게 저한테 자꾸 뭘 이렇게 해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안 쓰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좋은 거 잘 하거든요. 알아서 그 원하는 거 살 때 사고 뭐 그러는데 그럼 전 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돈을 모아서 본인 좋아하는 거 하지 왜 나한테 또 주시지? 응.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저한테 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거기 있는 동안 뭐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거, 뭐 하나라도 보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와. 이렇게 내가 새는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가서 마음껏 놀다 와. 또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를 왜 저한테 보내시죠? 보내시지, 뭐,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하시지. 왜 이거 저한테 보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는데요. 뭐, 마음껏.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렇게 또 큰 돈을 자기한테 써본 적이 또 없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이 돈을 내가, 그러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좀 써야겠다. 이걸 내가 나를 쓰지 말고 써야겠다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뭐 필요한 게 없는지. 그랬더니 필요한 게 또 없대요. 근데 또 살살 이렇게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뭐를 필요하시는지 이제 얘기를 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 바지가 또 필요하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모시고 가서 원래는 새해 때 선물을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걸 사실 미리 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저한테 그 돈을. 그래서 그 돈을 받은 셈 치고 아버님이 스스로 못하는 쇼핑을 같이 갑니다. 가서 이제 사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본인한테 좋은 거를 하면서 행복을 또 얻지도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잘 못하는 그게 버릇이 안 되기도 했고 그게 습관이 안 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부모님이 많이 그러시죠? 그러면은 눈치 챙겨서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늘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렇게 챙기면서 늘 아빠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제가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아빠 이렇게 해서 아버님한테 뭐 이런 걸 해드렸어. 근데 아빠한테 내가 해주지 못해서 좀 마음이 늘 쓰여. 내가 좀 뭐 좀 보내주면 안 좀 보내주고 싶은데 이러면은 아빠가 뭐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 챙겨서 이제 뭘 선물을 또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배에 해당해서 배에 상응하는 걸 또 저한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다시 막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뭘 해드리기가 겁이 나요. 왜냐면은 제가 또 그 배에 해당해서 또 뭘 해드려야 되잖아요. 참 그래도 아버님이랑 우리 아빠의 차이점은 있네요. 우리 아버님은 받으세요. 잘 또 아이처럼 좋아하면서 잘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십니다. 손사래를. 근데 또 받으시면 좋아하시긴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2배로 저한테 또 다시 돌려주시니까요. 제가 아빠 핸드폰을 하나 한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배로 향한 돈을 저한테 또 입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씨 실패. 그냥 제가 건강한 게 보답이라고 하시니까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제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에휴, 제가 건강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음, 음. 아무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아버님과 아빠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뭐 삼촌포로 많이 빠진 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를 통해서 제가 얻어가는 건 그거네요. 아, 진짜 감사한 분들이다. 진짜 감사한 분들이고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려면은 내가 건강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시는 가까운 고마운 분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도 있겠고 아니면 가까운 직장 동료들도 있겠고 아니면 친구들도 있겠고 연인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런 뭐 이렇게 우연히 그냥 알게 된 어떤 분들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또 거기서 한번 더 이게 참 좋은 게 감사한 거를 내가 되새기는 만큼 계속 그거를 쭉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 감사하고 끝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감사하다고 또 느끼면 회상을 하면서 내가 그때 있었던 일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감사하면은 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내일 또 그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은 또 내일도 감사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은 자꾸 되새김질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녹음은 거기에서 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에 많이 빠졌고 그렇지만서도요.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의미를 찾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 뭐 에너지가 좀 있으면 그 마음을 또 한번 전해보세요. 알겠죠? 우리 오늘도 재밌게 살아요. 그러면 제가 맨날 김치 영상 올린다 이러고 안 올렸는데 진짜 김치 영상이랑 오스트리아에서 스키장 영상 편집해서 빨리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약에 눈 덮인 저희 동네가 너무 이쁘면 그게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리듬에 맞게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하루 되셔요.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 되셔요. 안녕.